네, 요새 AI 수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냐 마냐, 착출하냐 마냐, 민주당에서는 8분 응선을 넘었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은 가서 n분의 1로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요. 하정우 수석이 차출되면 그 뒤로 들어올 사람이 줄 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정치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씁쓸하거든요. 이걸 클로드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답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플러그인 중에 이런 만들기에 보고서 만들기, 보고서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주제, 대상 독자, 보고서의 주제는요, 우리나라 AI 민주당 대표의 요청으로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하던데, 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건 보다 보면 정말 대통령도 말렸는데 대략적인 워드 5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국가 단위의 AI 로드맵 전략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정책 위반자와 청와대 관계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AI가 국가 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요청으로 청와대 AI 수석이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거의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거 한번 보고서로 쓴다면 어떤 보고서가 나올까 좀 궁금하네요. 결국 AI 수석이니 이런 것도 다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뽑은 건지, 아니면 진짜 뭘 어떻게 해볼 계획이 있는지,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AI 수석이라는 위치가 거의 나갈 걸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출마가 부정적인 입장을 지지하느냐, 해외 사례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높을 것 같고, 출마가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이라기보다 정치가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무조건 어떻게든 이기겠죠. 보니까 이분이 나가면 인지도도 그렇고 굉장히 그쪽 선거에서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국가의 AI 관련된 일은 누가 하나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분을 끌어와서 선거에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그쪽 당의 입장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정치가 지금도 되게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데 굳이 그런 데까지 AI 수석을 데려다 쓰려는 이유는 뭐고, AI 수석은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충분히 몇 년 정도 AI 수석 자리에서 충분히 양질의 좋은 성과를 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니까요. 보고서라는 거에 단순히 펌에 맞춰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짧아도요, 임팩트 있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논문이 몇 장이었죠? 채 10장인가 8장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임팩트 있는 논문도 반드시 두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마치 약간의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쓰는 기분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민주당이 지금 수세에 몰리는 것도 아닌데 국가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셔야 될 분을 국회로 부르기 위해서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자 선후배 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기겠죠. 선거에서는 이기겠죠. 근데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의도를. 그 지역 하나에 얽매여 두는 게 맞나요? 네. 서울에서 살다가 네이버에서 AI 관련된 일을 하던 분을 발탁을 해서 청와대로 모셔갔는데, 그분을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됐나요? 다시 국회의원으로 간다. 하정우 수석이라는 분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에 대해서 좋을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합당한 쓰임새가
글쎄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 지도부의 생각이 궁금해요. 근데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한 구조니까 선거를 위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특정 지역에 이게 좀 공천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착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 얼핏 떠오르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유명한 당장 일을 해야 되는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 말고 전하진 씨라든가 예전 그 IT 기업 CEO들 중에서 약간 스타크 분들을 불러와서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제가 예전에 살던 분당에서도 전하신 그분이 와서 공천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선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분당 지역에 무슨 일을 했나요?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당을 위해서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그분의 전문성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베이스가 정치가 아니니까 그 정치가 아닌 분야에 몸을 잠깐 담을 수는 있겠죠. 그러기에는 하정우 수석은 너무 젊지 않나요? CEO를 은퇴하고 현업에서 은퇴하시고 가셔도 충분히 그 정도의 네임 밸류와 그 정도의 실력이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참 일할 시점에 국회의원을 단다. 그럼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제 그건 본인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인으로 입문을 시킨 다음에 사실 뒤처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분의 길도 같이 좀 당해서 챙겨주셔야죠. 그죠? 헤쳐나가는 건 본인의 몫이겠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졌는데요. AI 보고서. 이제 폴더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제 doc 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I 패권 시대 전문가의 정치 참여 국가 경쟁력인가? 핵심 요약. AI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생존 문제를 부상한 가운데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 기획 수석의 선거 출마 논의는 정치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AI 국가 전략 현황,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정치는 선거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형상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도출하고 정책 자원을 제시한다. 서론. AI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 인공지능 AI 기술은 오늘날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AI 패권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목표로 선언하고 2026년까지 10조 1천억 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 직속 AI 미래 기획수석인 하정우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6년 6월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치권과 AI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영입이 8분 능선을 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핵심 질문.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인물의 거치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정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정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인가?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기본사회 기여, 투자 규모 인프라. 정부는 2026년까지 총 10조 1천억 원 예산 AI 분야에 투자한다. AI 컴퓨팅 센터 특수 목적 법인 설립하고 2028년까지 GPU 1.5만 장, 2030년까지 5만 장 확보. 네. AI 기본법 시행과 법제 정비. 왜 지금이 결정적 시기인가? 2026년 대한민국 AI 기본법 시행 원년이죠. 향후 10년간 방법을 제시한다. 단순한 인사 이슈가 아니다. 전문가 공백의 전략적 의미. 하정우 수석의 역할.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에서 AI 연구를 이끈 국내 최고의 수준의 전문가, 산업학계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AI 미래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의 역할은 단순 자문을 넘어 AI 전략의 실질적인 설계, 부처 간 조율,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 창구 포함하죠. 정책 연속성과 전략적 리스크. AI 정책은 기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다. 핵심 딜레마. 전문가를 지금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국가 AI 전략 전체 이득인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국이 어떻게 전문가와 정치를 연결해 왔는지 살펴봐야 된다. 해외 사례 비교. 전문가는 어디서 가장 잘 기여하는가? 미국. 입법, 정책 참여, 구조화. 미국은 AI 전문가를 정치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인공지능,
위원회에서는 에릭 슈미츠 전 구글 CEO가 의장을 맡아 의회에 직접 AI 국가 전략을 보고했다. 주목할 점은 슈미츠가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입법 프로세스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는 AI 리터러시를 갖춘 전문가들이 의원 보좌진이나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시스템을 발전시켜 선출직 외에도 전문성이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도화했다. 영국의 이안 호가스 AI 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어 AI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했다. 그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 필요에 전문가로서 핵심 직위를 맡았다. 동시에 영국 의회는 기술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디지털 과학기술부 관련 위원회를 통해 AI 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전문가의 의회 진출이 입법 효율을 높이는 사례로 확인이 된다. 영국 모델의 핵심은 전문가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있다. 싱가포르는 기술 관료와 정치인의 경계가 가장 유연한 나라 중에 하나다. 세계 최초로 AI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화한 싱가포르는 국회의원과 기술 전문가를 동일 정책팀에 묶는 설계를 채택했다. 전문가가 직접 선출직을 맡기보다 전문가와 정치인이 제도적으로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시사점, 세 나라의 공통 교훈. 참여 방식은 미국은 위원회나 보좌관, 영국은 정부 직위 임명, 싱가포르는 전문가 의원 협업이에요. 선거 여부는 선거 없이, 그다음에 영국은 임명직, 싱가포르는 혼합형. 성과는 미국은 AI 입법을 가속화했고 영국은 AI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 AI 정책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전문가의 기여는 선거 당선 여부보다 제도적 위치와 역할 설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적절한 시기와 명확한 목적 아래 전문가의 입법부에 진입할 경우에 AI 관련 입법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한 사례로 확인이 된다. 자, 5장 정치의 본질과 결론.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보고서가 탐구해온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자. 정치가 선거 승리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인기 있는 AI 전문가를 특정 지역구에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정치가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 질 개선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 판단은 전혀 다른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 승리에 집착하는 정치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장기 자산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가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치는 인재를 가장 필요한 것에 배치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 정치는 어느 한 사람의 당선보다 시스템 전체의 작동을 설계하는 데 집중한다. 전문가의 의회 진출이 가는 가치와 조건. AI 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 AI 예산배분, 국제 AINS 거버넌스 협약 참여 과정에서 기술적 이해를 가진 의원의 존재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 첫 번째, 후임 인선.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후임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타이밍,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환 시점과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목적의 명확성, 출마의 목적이 선거 전략이 아닌 AI 입법 기여라는 공공의제 중심에 해야 한다. 결론, 올바른 질문을 찾아서 하정우 수석의 출마 논의는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정우가 출마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AI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가 올바른 질문이다. 전문가의 정치 참여 자체가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선거 전략의 필요에 의해 AI 정책의 핵심 인재를 차출하는 방식은 정치를 국가 비전 실현의 수단이 아닌 선거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향해 있다면 그 판단 기준은 어느 당이 이기느냐가 아닌 한국 AI 전략이 계속 전진하느냐에 있어야 한다. 정책 제언 첫 번째, AI 전략 연속성 보장 시스템 구축. 핵심 AI 인재가 정치에 참여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전환 기간과 동등한 전문성을 갖춘 후임 인사를 사전에 확정하는 전략 연속성 프로토콜을 제도화해야 한다. 제언 2. AI 전문가의 입법 참여로 경로 다양화. 선출질만이 정치 참여의 경로가 아니다. AI 정책자문위원회, 국회 AI 전문위원 제도, AI 입법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의 입법 기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제언 세 번째, 의회 AI 리터러시 시스템 구축. 전문가 한 명을 국회에 보내는 것보다 전체 국회의원의 AI 이해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보좌 시스템이 구축이 장기적으로 더 큰
국제 국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네, 이 내용은 제가 전문을 PDF로 공유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AI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정치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네, 정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뭐 거의 8, 90% 이상 낙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귀중한 인재를 가져다 쓰는 것은 되게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설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왜 필요한지 적절하게 국민한테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AI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정도면 네, 상당한 보고서 같은데요. 함께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